자, 우리 그 수요 공급 거기 응용 좀 볼게요. 응용. 보통 이제 앞에 우리가 아까 했던 탄력성이 한 문제 보통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 공급의 응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는 한 두 문제, 많게는 아니면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4페이지 가보시면 우선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분은 제가 만약에 선물로 준다고 하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나가면 뭐 살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휴강을 했어. 그 백화점을 뭐 갔다고 합시다. 롯데백화점 뭘 살까요? 갑자기 막 사고 싶은 욕구가 있는. 아, 옷이요? 위에 옷이요? 밑에 옷이요? 위에 옷이요? 위에, 네, 봄이니까. 네, 위에 옷을 따로 싹 갔어요. 근데,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안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돈 내는 거보다 그닥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안 사고 있다가 어느 한 집에 딱 갔더니 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는 건 뭐냐면 얼마예요? 가격은 물어보겠죠. 근데 150만 원이요. 그럼 갑자기 마음에 든다가 딱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이러면 그냥 안 사게 되는 건데,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든다 했는데 만약 그게 20만 원짜리였다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 주고 구입을 한다는 얘기는 2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은 2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으니까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백화점이나 마트를 딱 갔을 때 내가 살 만한 물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발품을 파는 거예요. 만약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움직이질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하실 때는요. 시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이 시장이에요, 시장. 여기 어떤 소비자가 딱 가요. 소비자가 옷을 사러 가요. 옷을 사러 가는데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족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없다 그러면 아예 갈 필요 없다니까요. 요즘 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하니까 직접 가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소비자가 시장을 가가지고요 물건을 구입했어요. 옷을 샀어요.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반팔을 샀다 합시다. 이렇게 색깔은 무슨 색깔? 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빨강이요? 네, 좋아요. 빨강. 이렇게 빨간 색깔 옷을 샀어요. 딱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만족스러운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그래요. 1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합시다. 티셔츠니까 바뀌었어요. 10만 원의 가격을, 비용을 주고 샀는데, 여기서 얻게 되는 만족이, 만약에, 만족스러운 게 20만 원만큼의 만족을 얻게 되면, 이거요. 내가 10만 원 훨씬 더 약간 차익을 얻은 거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냐면, 최대한 맥스 20만 원까지 만족이니까 20만 원까지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하기 전에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는 요 맥스 20만 원 이거를요. 이게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겠죠. 어디 옷가게에 가서 이거 뭐 좋아요 했더니 저는 최대 20만 원까지 낼 생각 있습니다. 누가 다 그래요. 그냥 돈 있는 척은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 하면서 그냥 사게 되는데, 최대한 20만 원까지 가도 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을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리저브했다라고 해서요. 유보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가 마음먹은, 소비자가 마음속에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을 바로 max willingness to pay, 이거를 바로 수용성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유보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에 우리가 수요 곡선 바라보는 법 여러 가지 봤죠. 옆에서 보는 거 있고 밑에서 보는 거 있는데, 수요 곡선을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더 싸게 어떻게 보면 물건 사니까 이 차이를 뭔가 이득을 얻은 거죠.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우선 거기 내용 좀 봅시다. 94페이지. 자, 소비자 잉여란 당연히 개념을 보시면 주체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만 구입을 하게 되고요. 만족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작으면 안 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의 교환을 통해서, 시장하면 언제나 교환이에요. 여기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발적인 교환이죠.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 이득을 소비자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밑줄 치세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게 바로 maximum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속에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이 표현은 그냥 기본적인 경제학적 공식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과 그 유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 지불한 금액 그 차이를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 높이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거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명의 사람을 놓고 볼 수 있어요. 한 명의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한 개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먹을 때는 뭐 첫 설레임 비슷하게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만족이 높은데 두 개째, 세 개째 막 이렇게 봐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 배고프고 할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자꾸 계속 먹으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고 우악하고 막 이렇게 막 고통이죠. 괴롭히고 막 그러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개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하려는 최대한의 금액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쵸.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냐면 그냥 1,000원이라 할게요. 나는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 만족이 1,000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네모나게 이것도 네모난 아이스크림 800원까지 이 유보 가격이에요. 지불할 생각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이 사람은 6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너츠 같이 생긴 이 사람은 400원까지 이렇게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자,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피카소 그림이 있으면 가겠어요? 사겠어요? 저는 안 사요. 뭐 미적 감각이 없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만든 분필이래. 소장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막 이게 비싸게 살 텐데 저같이 뭐 그닥인 사람은 저 분필 저기 있어서 뭐해? 이렇게 해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한 챕터로 보통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아직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좀 봐야 돼요. 경매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 우리가 익숙한데요. 있잖아요. 이거 얼마 하시겠습니까? 뭐 100만 원, 120만 원, 뭐 하다 1,000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어요. 빨리빨리 경매가 이루어져야 할 때도 있어요. 보통 뭐냐면 바다에서 이제 뭐 생선을 잡았어. 고등어 같은 거. 근데 새벽에 왔는데 경매하느냐고 10원부터 20원, 30원 지금 이 고등어 바뀌는 거 상해요.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높은 가격부터 그냥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격을 빨리 결정하기도 해요. 아니면 초시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초시계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가격이 있는 거야. 100만 원부터 해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움직여. 척척척척 해서 50만 원 척척척 해서 제일 먼저 스톱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뭐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쫙 갔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마에 써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만약에 500원에 이렇게 결정됐다고 할게요. 500원 이렇게 가격 P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먹으러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가격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해서 1,000원까지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8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800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6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네 번째 사람은 4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이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아니면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돼요? 누가 빨리 클릭하는가 그걸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게 꼭 들어야 되는데도 안 들어가기도 하니까 요즘은 그 MIT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뭐냐면 이제 그 마일리지를 줘요. 1000점의 마일리지를 줘서 그냥 그 인기 있는 선생님, 교수님, A 교수님의 수업을 만약에 들려오려고 하면은 거기다 마일리지를 이렇게 거는 거야. 그래서 경매 비슷하게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건 사람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점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100점을 걸었는데 옆에 친구가 200을 걸었으면 그 200건 친구가 먼저 진짜 더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듣고 싶어 하는 선호의 정도를 마일리지 거는 만큼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들으려고 하면 자기가 1000점 갖고 있는 거에서 한 7, 800은 걸어야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자기 그걸 걸고 나면 돈이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마일리지 없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선호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누가 밤새서 클릭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암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프로야구 결승 그거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한 5만 원짜리인데 사실은 아니면 영화 티켓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티켓 같은 경우도 주말하고 보통 조조랑 다르죠. 조조 같은 경우에 가격이 10,000원이면 누가 가요? 졸린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말 커플끼리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매 안 하고 그러면 다 매진 하면은 좀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도대체 예매도 안 했냐 요즘 시대 하고 막 한 2시간 동안만 구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매 안 했네. 그래서 화장실 딱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죠. 안표 있어요? 딱 이래.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얼마예요? 그랬더니 영화 티켓이 10,000원인데 30,000원이요? 이렇게 하면 비싸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구사리 들을 생각에 자기가 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윌링리스 투 페이가 최대한 30,000원까지도 낼 생각이 있다 하면은 안표를 구입해요. 그리고 가서 이미 예매한 것처럼 당연히 했지 하면서 이렇게 딱 자신 있게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쫙 있는데 실제 가격이 500원 이렇게 결정되면 가격이 여기서 500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실제 가격이. 가격이 이렇게 쫙 하면은요. 사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은요. 뭐냐면 누가 가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자판기나 마트에서 딱 보고 해가지고 가격을 누구는 500원 받고 강의하시는 분이네요 해가지고 1,000원 받고 절대 안 그러잖아요. 자판기가 사람 무슨 나중엔 인공지능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수강생이시네요 하고 저절로 가격이 10% 할인되고 온도계도 달려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람들이 되게 먹고 싶어 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막 줄 서고 그러니까 윌링리스 투 페이가 올라가겠죠. 가격이 막 올라가. 아이스크림이 1,500원 올라갔다. 겨울에는 잘 안 먹잖아. 그럼 가격이 띡띡띡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아이스크림 옵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오게 된다고, 달려온다고요. 이게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가격이 500원이면 첫 번째 사람은 오고 두 번째도 오고 세 번째도 오고 네 번째 사람은 자기는 최대한 400원밖에 지불할 생각이 없는데 500원이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거에서 이 도너츠 같이 생긴 사람은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고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냐면 이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얻어요. 왜냐면 마음속에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500원에 물건을 구입했죠. 자, 그래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요거 있죠? 1,000원에서 500원 차이를 뺀 500원 그게 요 첫 번째 사람이 얻게 되는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표로 할게요. 쭉 이게 이제 유보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지불 가격이에요. 지불 가격.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제 500원 다 차별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시장 이론 가서 독점 시장 가면 가격 차별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는 막 독점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격을 차등으로 막 부과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소비자죠. 여기서는 얻게 되는 컨슈머의 어떤 잉여라 할까 이득이라 할까 그러면 얘는 1,000원까지 낼 생각인데 아이고 500원에 샀다 해가지고 500원이 되고 얘는 300원이 될 것이고 얘는 100원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00원이 되니까 괜히 사봤자 손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잉여가 요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두 번째 사람의 요거 800에서 500 뺀 300이 소비자 잉여. 여기 파란 색깔은 600원까지 낼 생각인데 500원 샀으니까 여기서 100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했고요. 한 명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명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Q가 되고
수요 곡선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거는 이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계단식으로 해놨는데 이 물이라 할게요. 물을 한 방울씩 판다 할게요. 콜라를 한 방울씩만 이렇게 판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역시 시장에서의 가격이 5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P가 결정됐다 합시다. 결정돼 버리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색깔로 할게요. 파란 색깔로. 단위당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다 이게 적분하게 되면 이게 총 면적이 되죠. 소비자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산다라고 하냐면 뭐 5개를 산다 할게요. 5개 샀을 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의 총 금액은 이 파란 색깔의 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면적은 서메이션 이 소비자가 내려는 각 단위당 그걸 한 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한 개 편익이라는 말을 쓸게요. 나중에 요거는 소비자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총 편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소비자가 구입을 통해서 얻은 총 이득,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 편익 이렇게 할게요. 총 편익 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익은 만족이에요. 만족.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제는 한 개를 사도 500원이고 2개 사도 500원이고 하니까 실제 지불 금액은 여기서부터 노란 색깔로 할게요. 요게 실제 지불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4개를 3개를 샀다라고 하면 개당 500원이니까 1,500원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근데 얻은 만족은 이거 3개 다 더한 것이고 그 차이만큼이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요 파란 색깔 면적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요 노란 색깔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총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편익에서 총 비용, 실제 지불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소비자 잉여. 그래서 요 차이 있죠?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냥 나중에는 저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지? 뭐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문제는 저절로 푸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3번에 한번 볼게요. 3번.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A 색깔 좀 다르게 돼 있죠. 약간 보라 색깔로 돼 있는 게 수요 곡선의 높이는 거의 밑줄 치세요. 각 단위의 재화를 구입할 때 각 단위예요. 그래서 한 개라는 말 그게 있어요. 한 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요게 이제 궁금하셔도 좀 참으세요. 한 개라고 하면 마지널을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뭐 각 단위 한 개 추가로 소비했을 때 추가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책에서는 각 단위의 재화, 각 단위라는 말이 한 개 그 뜻이에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윌링리스예요.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Q0만큼 구입했다. 여기서 5개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최대한의 총 금액은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하면은 이거요. 1,800, 600 3개 사면은 이렇게 3개 최대한 지불할 금액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X 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4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할 때 자꾸 지불하려고 하는 윌링리스 투 페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수요 곡선의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평일 때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밑에서 올려다본 거 지난번에 봤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소비자 잉여 4번에 보시면은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A, B에서 실제 지불한 거 B를 뺀 나머지 A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생산자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저기 각이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합시다. 자, 소비자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이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는 그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비자고 생산자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해요. 생산자, 기업이 물건 판다라고 합시다. 생산자, 아이스크림, 이거 뭐 판다라고 할게요. 근데 아이스크림 만들 때요, 이것도 이제 가정을 해요. 생산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자꾸 만들 때, 나중에 하겠지만 생산성이 떨어져요. 지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막 창출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처음에 1시간 할 때는 할만한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자꾸 지치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체력적이 지쳐서 더 이상 오늘은 못하겠어. 그럼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럼 자고 잠을 자면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겠죠. 그럼 다시 또 계속 공부하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휴대폰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거를요 오랫동안 길게 1년 이상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지루한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의욕을 갖고 막 달려가실 필요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이렇게 그냥 쭉 하다가 아이고 다음 주에 시험이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이고 벌써 시험 끝났네. 그럼 이제 그냥 점수를 대충 매겨 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부할까 막 고민하는데, 그냥 생각이 있으면 그냥 2차 공부하세요. 바로. 그냥 2차 공부해서 바로, 들으시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혹시 다시 1차를 다시 보시더라도,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혹시 됐다. 그럼 또 그냥 바로 달렸으니까, 유예를 이제 조금만 남기고 많이 붙으시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시 이미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도 내가 회계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까지도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계속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고민은 할까 말까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 못하거나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이 이 고민만 해요.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선배한테 물어보고 좋은 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좋아 하자 이렇게 공부한 시간은 막상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회계사라는 게 있네 할까 하자. 그럼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럼 당연히 공부한 양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5배는 많은데 이 사람이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간에도 힘들고 외로울 땐 때려칠까 할까 뭐 어떻게 막 하는데 그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사 시험 어떤 사람이 제일 빨리 잘 붙냐면 되게 절박한 사람. 학점도 나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도 없고 토익은 700 넘었고 그런 사람. 그럼 내가 학교 가봤자 졸업해봤자 이게 주위에 또 취업 못하는 많은 그 신문의 기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 길은 이미 시작한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걸 다 해야 돼. 친구도 다 끊어버리셔야 돼. 친구가 뭐 요즘 힘들지 다 같이 서로 위로하자 하면서 맥주 하면서 야 이 뭐 그지 같은 세상 아니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다 포기하시고 연락 끊으시고 이렇게 연락 끊으면 친구 아니야 붙은 다음에 그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술 한잔 사주면 또 이렇게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어쨌든 뭐 금방 안 되니까 금방. 그래서 벌써 여러분 보세요. 1학년 입학한 게 엊그제일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은 막 그렇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셔야 돼요. 아셨죠? 막 주위에 딴 친구는 잘하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생산 업체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 놓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기업으로 할게요. 자, 우선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생긴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생긴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또 무슨 기업 있지? 동그란 기업. 동그란 이런 회사의 그 건물이 있고요. 공장이에요, 공장. 그다음에 마름모요? 예, 마름모. 그러네. 이거 마름모 못 그리겠네요. 아무튼 마름모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물인데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짠 해가지고 옛날에 시카고 쪽을 가서 시카고 대학을 구경한 다음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딱 보면 그래서 저기 뭔가 했더니 거기 내가 얘기해 주더라. 뭐냐면 어떤 그 건축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혼식을 해서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대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약혼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전해주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물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게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보여서 하늘에 있는 전 약혼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디자인 설계 싹 바꿔서 만든 건물이래. 아무튼 진짜 이상하게 됐는데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아무튼 이게 슬프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도넛 같이 생긴 그런 공장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 공장이 되게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최적화된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 사람이 있죠. 자기한테 적합한. 그래서 이게 열심히 공부해 보신 다음에 자꾸 처음이니까 강조하는데 이 회계사가 내가 가는 길인가 아닌가 그거는 좀 잘 열심히 해본 다음에 좀 보면 자기가 감이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성이 야구를 하고 누구요? 이대호가 축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성 뭐 이렇게 몸은 빠른데 약간 이게 야구는 좀 그렇잖아. 안타도 잘 못 치고 애매해요. 이대호 글쎄 뭐 축구하게 되면 살을 뺄 수는 있겠지만 뭐 몸무게가 한 130 나간다면서요. 그거 갖고 축구는 뭐예요? 골키퍼도 날쌔야 되는데 뭐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서 적합하지 않으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길이 내 길인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최선을 다 해봐야죠. 자동차는 풀로 밟아봐야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걸 알지. 그냥 조금 달려놓고 딱 하면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생산 비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생산 비용이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요. 미니멈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장이 1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200원 돼 있고 여기는 300원 돼 있고 여기는 5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실제 받은 금액은 아까 저쪽에 얘기한 것처럼 500원 이렇게 있어요. 500원 이렇게 할까요? 좀 딱 안 떨어지네. 이 숫자 좀 바꿀게요. 상관없는데 200원 100원 할 거네나 400원 그 다음에 뭐 얼마 할까요? 그냥 500원 600원 합시다. 600원 800원 이렇게 합시다. 뭐 저거랑 좀 달라요. 그냥 좀 맞춰서 그리려다가 다음부터 이렇게 500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 첫 번째 요 기업은요 자기가 200원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200원이었으니까.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이 50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업 얘는 200원만 받아도 오케이. 두 번째 기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400원은 받아야지 나는 아이스크림 생산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최소한 600원은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지 나는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이 500원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500원이니까 여기에 결정됐네요. 500원 이렇게 쫙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0만 받아도 되는데 500 받았으니까 이만큼 얼마만큼 이득을 벌었냐면 300만큼 더 많은 걸 받은 거죠. 얘는 플러스 100만큼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0이네. 얘는 마이너스 300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업은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200원 들여서 생산했는데 500 받았으니까 요 차이만큼이 뭔가 이득을 얻은 거고, 얘도 요 차이만큼 100원만큼 이득 얻은 것이고, 얘네들은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기업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600이에요. 근데 500 받았으니까 안 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네 번째도 힘들게 800원 들여가지고 800원은 최소한 받아야겠는데 시장에서는 500원밖에 쳐주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생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개만 아이스크림 생산됩니까 하면 이 경우는 2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인 이 빨간 색깔이 이것도 생산자의 유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보 가격보다 실제 받는 게 높아야지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 공급곡선 이렇게 했으면 밑에서 보면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올려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P0 500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드르륵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요거요. 이만큼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비용이고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죠. 노란 색깔만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 색깔 이 차이만큼이 이게 이제 실제 받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이게 실제 받은 총 금액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 이 차이만큼이 생산자 잉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책 보면서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생산자 잉여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제언론 책에서는 요렇게 해요.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설명 안 드렸는데, 또 이렇게 처음이신 분들은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살짝 하고 책으로 좀 볼게요.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주인공이 생산자입니다. 어떤 재화를 뭐 판매할 때 생산해서 판매하겠죠? 최소한 받고자 하는, 거의 밑줄 치세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것도 유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보 가격.
마음속에 드러내진 않겠죠. 다 팔아도 남는 게 있어도 다 미치는 장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 동그라미 치시고 실제 판매 수입 P 곱하기 Q니까 이 면적이 판매 수입이에요.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습니까? 개당 500원짜리 하는 거 3개 팔았으면 총 판매 수입이 여기요. 이게 만약에 개당 500원인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 팔았네. 2개 팔았으면 이 면적이 바로 500 곱하기 2, 1000. 그게 총 수입, 판매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볼게요.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 곡선의 높이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각 재화를 판매할 때 각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또 역시 한 개 그 뜻이야. 한 개. 단위당 그 뜻이에요. 단위당 하나를 판매할 때 생산자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면적으로 보면 파란 색깔 면적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이 되는 거죠. 개당 잘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뭐 공급 가격 이런 표현은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 관역 나와 있는 그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할 때 한계 비용이 상승, 한계 비용이 그 공급 곡선의 높이다라는 거, 그 수요 공급 밑에서 바라보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의 총 판매 수입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여기 보시면 총 판매 수입이 이거죠. 노란 색깔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요 삼각형, 책에서는 연두 색깔입니다. 그걸 바로 생산자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96페이지 가보시면 경제 전체 총 잉여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자, 여기 시장이라는 게 다시 있어요. 여기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가요. 룰루랄라. 여기 기업도 물건 팔러 가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밑에서 왼쪽 그림 있는데 Q가 있고요. P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 우하향해요. 공급 곡선 우상향해요. 뭐 선착순으로 가장 원하는 사람 오세요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소비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점차 작아지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시장에서의 균형은 여기서 결정되죠. 그래서 얘가 P0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Q0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영역을 표시해서 해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 합시다. 여기다 정리하면 소비자가 맥스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저 면적으로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저기 왼쪽 파란 색깔 총 면적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B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대한 ABC만큼 돈 낼 생각이 있었는데 BC만큼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갈게요. 생산자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가 최소한이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자기가 이제 생산하는 비용만큼은 건져야죠. 최소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만큼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실제 지불액이 이게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BC만큼이 받게 된 거예요. 최소한 C만큼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B만큼 나와 있는 요만큼이 생산자가 어이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았네.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로 표현하면 A가 소비자 잉여, B가 생산자 잉여.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 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밝게 웃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생산자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도 이게 건물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둘 다 윈윈 되는 거죠. 서로 원하는 바를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받았고 최대 지불하려는 것보다 싸게 샀고 둘 다 행복해지는 그게 이제 시장의 원리고 여기 나와 있는 A와 B 면적 요걸 바로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합한 요거를 거기 보시면 총 잉여, 사회적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 맡기게 되면 첫 번째 줄에 경쟁시장,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경쟁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시장에서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요,
효율적. 이게 이제 효율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낭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낭비가 없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랑 같은 말이냐면 시장 전체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스 소비자 잉여와 더하기 생산자 잉여의 이 합이 극대됐다. 이걸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안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소비자와 설명 보세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교환이라는 말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경제학 마인드를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이렇게 교환. 이 나중에 국제무역에서도 무역 그게 교환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교환이죠.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한 거를 사회 전체 총잉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2번 보시면 이게 없었어요. 없었으면 A와 B라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시장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면 없었는데 거래가 됨으로써 이만큼 Q0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만큼 새로운 잉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끝에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 후생의 증가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래 없었다가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AB만큼이 새롭게 생겨났네요. 그걸 증가분 그거. 3번 보시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경쟁시장의 균형 여기요. 여기 P0와 Q0 여기서 거의 밑줄 치세요. 사회적 잉여가 가장 커짐으로 맥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뒤에 할 건데 그 밑에 거래량이 바람직한 수준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점이거나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좀 이따 할 거예요. 시장이 독점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 텍스 조세를 부과해요. 조세 부과 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이렇게 Q1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부과 시 과소 생산 공급되면 생산 공급 시 이때는 낭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이 왜 나쁩니까? 라고 하면은 경쟁자가 없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다음에 또 과다 생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Q2. 자, 바람직한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더 나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처럼 들 나가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때가 있고 뭐가 연글러야지 합격이 딱 돼요. 이게 물이 100도가 돼야지 사실은 끓는데 98도까지 됐어. 그러면 약간 안 돼요. 그래서 물은 안 끓어요. 좀 더 했으면 좋은데 그 더 하지 않으면 쫙 해서 잉여 이거 얻을 수 있는 회계사 합격으로 얻을 수 있는 걸 다 날리는 거예요. 원천으로 가버린. 기회비용 따지면 더 손해죠. 그렇다고 또 적합하지 않은데 자기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대충 기간이 있다니까요. 뭐 한 3년인지 4년인지 뭐 이 정도 있는데 막 5년, 6년, 10년 계속하면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건데 계속 더 하는 거니까 이 과도하게 지나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또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다하게 생산 공급 때 이건 나중에 외부성에서 할 거예요. 생산 공급 시에도 이것도 역시 낭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언제나 적정한 최적 뭐 그런 상황이 존재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최적. 그러니까 Q0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됐을 때 맨 마지막 줄에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거 나중에 조세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9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예제가 있죠. 별표하세요, 별표. 네, 그거 좀 풀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걸로 해서 푸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푸셔서 밑에 균형 가격 90 그리고 균형 수량 30.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소비자 잉여 A, 생산자 잉여 B 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립방정식 이것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꾸 해보세요. 복잡한 미적분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그 뭐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기초경제수학 그걸 넣어놨으니까 그거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수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 재무관리까지 하셔야 되니까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우리가 있으면 뭐냐면 교환의 효율성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황인데, 때로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 통제했을 때 그걸 살펴볼게요. 통제하는 방법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보통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수량을 통제할 수 있고요. 수량 통제. Q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건데요. 담배 생각하세요. 담배. 이게 담배예요.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담배 깍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X제가 담배고 이게 Q 이렇게 있습니다. 담배 가게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사진이 처음에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징그럽고 무섭대요.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담배를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하루에 담배를 10값을 피는 거야. 막 이렇게 뭐 거의 꼴초가 된 거죠. 안 되겠다.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 필 수 있는 양을 2값으로 해라. 두 값이면 그것도 많은 거죠. 뭐 아무튼 두 가치만 필 수 있다. 10개 이런 걸 10개를 피는데 이게 법으로 정했다 합시다. 2개 이상 안 팔고 2개 이상 피다 걸리면 뭐 거의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 합시다. 아니면 거의 칩을 달어 칩. 그래가지고 이 담배를 필 때마다 이렇게 저절로 딱 정보가 올라간다 할게요. 이렇게 되면 담배가 2개 이상은 못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는 상관없지. 근데 공급이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그래프가 이게 꺾인다니까요. 잘 보세요. 2개 미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오른쪽에 싹 지워져요. 이렇게 쫙. 못 간다니까. 갔다가는 죽는다니까. 그럼 새로운 공급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2개로 이렇게 통제돼서 새로운 공급곡선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2개 이상 못 피게 되면 거래량은 2개. 이게 이제 수량 통제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똑같아. 나중에 국가 간의 교역할 때도 보면은 관세라는 거랑 뭐 수량 할당 배워요. 그 수량 할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국제무역 가면은 뭐 새로운 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던 수요 공급을요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 세금 때리는 거니까 조세 이따 볼 텐데 가격 통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통제하네요. 가격을 통제해서 P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정부가 봤을 때 간접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담배 가격이 너무 낮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죠? 담배 피세요? 앞에 분? 안 피세요? 핀다고 하면 얼마쯤 되나? 500원? 모르겠네요. 아무튼 500원이라 합시다. 요즘은 제가 하도 뭐 가끔 학교에서는 질문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 그냥 자꾸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다만 이러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주 지능적으로 발전해서 뭐 여친이 있어요? 그럼 없는데요. 그럼 제가 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뭐 담배 펴요? 안 피는데요. 사과 좋아해요? 싫어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좋아한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500원인데 가격을 이렇게 1,000원으로 올렸다 할게요. 1,000원. 자, 가만히 잘 보세요. 그러면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피가 비싸진 거예요. 강제로 끌어올렸으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서는 소득이 변하거나 다른 재화가 변하거나 취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 곡선 뭐 이런 것들이 변할 때 태풍 이럴 땐 그렇지. 이거는 가격을 끌어올린 거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냐면 담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곡선 상에서 이동이에요.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가 되네요. 드르륵. 그 담배를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증가해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주어진 1,000원에 대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이만큼 되고요. 그래서 QD라고 할까요? 스몰.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여기가 이렇게 더 많은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랬죠.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원래 이제 시장에 맡기면 초과 공급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정부가 못 내려가게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직관적으로 딱 보면 바람직한 최저 거래량은 10개인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지가 못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요 가격 통제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해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수량 통제는 직접 담배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거고요. 직접 통제하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직접 약간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을 비싸게 하면 그러니까 간접이에요. 비싸니까 알아서 스스로 가격을 가지고 비싸니까 사지 못하도록 약간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가 최고 가격제 한번 볼게요. 가격 통제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볼게요. 최고 가격제. 자, 우선 최고 가격제는 거기 한번 내용 봅시다. 1번 실링이에요. 천정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최고 가격 상한선이에요. 그걸 설정해서 설정된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격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상한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 누굴 위해서 하냐라고 하면 이게 약간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가격 통제 이런 것도 약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네,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균형 가격 이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최고 이렇게 되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2번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통제한 방식이에요. 가격 통제는 최고, 최저 두 가지가 있고요. 이자율 규제, 임대료 규제. 이자율 아시죠? 뭐 이렇게 1금융권에서 이자율이 너무 이렇게 뭐 규제하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2금융권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대출받은 소비자 약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얼마 이상 이자율을 올리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아파트 임대료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뭐 자취방 이런 것들 있죠. 너무 비싸게 되면은 학생들이 뭐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약간 약자에 가까운 거니까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가격을 통제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통제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 가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장에 맡겼더니 집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합시다. 얼마로 할까? 한 달에 월세가 얼마랄까요? 200만 원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200만 원. 200만 원씩 막 내야 돼. 그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아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가격 상한제엔 최고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피스타라고 쓸게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최고 가격제 실시하려면 이렇게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최고 가격을 400만 원을 한다 이러면 의미가 없죠. 시장에서 200만 원에 거래되는데 40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는 정보고 필요 없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최고 가격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누르기 위한 거니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보다 여기 최고 가격이 작아야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당구장 표시, 이거 화살 관역 표시가 있는데 최고 가격은 반드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야지 의미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 그거보다 높으면 아무런 정책의 실효성이 없게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장점은요. 거기 효과가 나와 있는데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거요. 임대료 상한제니 월세 같은 거 200만 원 너무 비싼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학교 인근 3km 주변에는 뭐 기숙사가 다 수용 못하니까 50만 원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억누른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소비자는 이로워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싸게 생산하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롭게 된다. 소비자가 약자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특징 두 번째라고 쓸게요. 자,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낮아지게 되면 글쎄 여러분들이 학원까지 오는데 집이 어디서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요 근처에 집값이 막 200만 원이고 너무 비싸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인천이던 저 잠실이야 좀 가깝네. 뭐 저 수원에서 오거나 막 그런 학생들도 있으면 올 때 갈 때 뭐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막 이렇게 왕복하면 4시간이죠. 물론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니까 또 양보를 안 하면 또 찝찝하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서서 와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이제 커지죠. 그래도 뭐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시험에 다가왔을 때는 왔다 갔다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니까 집을 구할까 했는데 때마침 정부의 좋은 정책으로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3-4달 정도는 한 달 값으로 한 3달치 할 수 있으니까 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살려는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증가해요. 직구하려는 사람이, 직방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옛날보다 가격이 뭐 4분의 1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학생들 받았더니 막 시끄럽고, 뭐 또 늦게까지 또 고시생 했더니 막 공부하고 막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공급하려는 사람은, 공급자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창고로 써야겠다. 해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어진 50만 원에서는 시장의 물건의 공급량 이렇게 있고 물건 사려는 수요량 이렇게 보면 공급하려는 양보다 살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익세스 디맨드는 전에 우리가 균형에서 봤는데 수요 빼기 공급을 나타내요.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는 뭐 그닥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QS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15명인데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막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막 집 구하려고 막 다니죠. 막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운 좋게 내가 집을 딱 구했어요. 집을 딱 구했더니 사장님이 딱 오세요.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학생 축하해. 축하할 만하죠. 왜냐면 서로 집을 못 구해서 힘들었는데 학교 생활 막 바빠 죽겠는데 힘들게 운 좋게 구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하신 아주머니인데 인자하게 웃으세요. 축하해, 네, 하면서. 근데, 이게 정부가 50만 원에 하는 거, 말이 안 돼. 이게 우리가 말이야, 이게 너무 사기가 힘들고 막 그러니까, 겉으로는 50만 원에 우리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그 다음날 쫙 해서 이만큼. 이게 수요국세의 높이가 뭐예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잖아요. 내 통장으로 250만 원을 넣어주기 바래. 그 300만 원에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그 제가 그런 게 어딨어요? 딱 했는데 아줌마가 위협적이지 않아요. 전혀 웃으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집 못 구해서 저렇게 학생들 2시간씩 시간 길거리에서 버리고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문 조용히 닫아. 사인할게요. 제가 이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 입장에서 너 말고 너 나가도 여기 올 사람이 널렸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너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뭐 많이 시간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고 있어요. 웃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이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블랙마켓이 발생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 티켓을 예매를 안 했어.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다 매진이네. 근데 옆에 아저씨가 안 펴요. 그럼 어떻게 얼마요? 3만 원이요. 이런 게 어딨어요? 해서 안 사도 되지. 안 사면 이제 내가 오히려 이제 또 여친한테 힘들어지니까 네. 괜찮네요. 뭐 서로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암시장이라는 건 사실 구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티켓을 3만 원, 더 나가서 10만 원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뭐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대요. 그래서 아는 후배가
맞아요.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도 꽤 적지는 않은데 형님 오늘 강의 없으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없는데 왜? 저랑 같이 인터넷 클릭을 하시죠. 그래서 웬 인터넷 클릭 했더니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은행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도 좋은 게 뭐냐면 그런데 좋은 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회사에서 2, 3년간 지원해줘요.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사실은.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줘서 이제 박사까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돈은 나오긴 하지만 2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제 석사까지는 했는데 박사까지 하려면 이제 자비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이제 끊기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옛날 뭐 이제 가끔 이렇게 딱 이렇게 뭐가 발동했나봐. 그래서 콘서트를 보러 가야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뭐 H.O.T 말고 뭐 제스키스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 옛날에 엄청난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알았대. 결혼 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랜만에 아니다. 동방신기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그룹의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티켓을 구해야 된대. 그래서 티켓을 구하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수강 신청하듯이 광속으로 마우스 클릭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보러 같이 가재. 그래서 PC방 가서 막 클릭을 같이 하자는 거에서 수업이 생겼어.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냐? 다 이렇게 한물간 그룹 아니냐? 근데 이 또 중국의 많은 팬들이 또 중국에 또 좋은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렵대. 결국은 클릭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는 선배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이걸 산 거죠. 암표를 사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전해줘서 이제 칭찬받고 이제 자기는 클릭해서 끊었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요. 그 비싼 가격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암시장이 출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경작에서는 사실 암시장이 그렇게 아주 네거티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격을 지불해서 그만큼 더 여기요. 이 사람은 티켓 하나 할 때 뭐 300원커녕 50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구입을 했으면 오히려 그래도 소비자 잉여가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암시장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시장의 어떤 질서라든가 그걸 해치니까 가격 질서를 해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자 이거 잉여를 봐야 돼요. 3번에 별표하세요. 3번 사회적인 후생 손실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면적으로 표현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하고 C라 하고 D라 하고 여기 E, F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A, B, C, D, E, F 있어요. 뭐 책에서는 그냥 A, B, C 이렇게만 있는데 그냥 다 합시다. 이렇게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교 전과 비교 후를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뭐 있어도 상관없죠? 요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 최고 가격제 실시 전 before 한번 볼게요.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하셔야 돼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 after 한번 볼게요. 이게 비교 정태 분석이에요. before and after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자, 소비자 잉여 볼까요? 소비자 잉여는 자, 우리 아까 저쪽에 생각해 보세요. 색깔 A 영역인데 저기서는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여기 전체 이만큼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니까 여기 삼각형 있죠. A, B, E가 소비자 잉여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바로 좀 전에 했으니까. 자,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실제 받은 금액 그 차이인데 여기 보시면 최소한 얘는 요만큼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이만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C, D, F 저기 보시면 색깔 있죠? 그 노란 색깔 전체 직사각형에서 빨간 색깔 뺀 차이예요. 그래서 C, D, F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잉여 토탈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총잉여예요. 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원래 균형점이니까 제로점에서 이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최고 가격제 실시를 했어요. 하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회계사 시험에. 근데 암시장이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웃지만 못된 아줌마가 아니라 세상은 그래도 좀 그냥 정직한 게 많아서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면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없으면 가격은 이렇게 P바인 50만 원에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요만큼이 되니까 잘 따져보셔야 돼요. A, B, C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 B, C
이렇게 돼요. 그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하면 좀 알지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A, B는 똑같은데 이만큼이 날라갔고요. C만큼을 다시 얻었어요. C는 원래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소비자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E가 크냐, C가 크냐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여기 이렇게 보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만큼인데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D만큼으로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D는 남았는데 C는 소비자한테 뺏기고 F는 날아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잉여는 A, B, C, D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C는 가만히 보면 소비자한테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C는 허공으로 날아간 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E와 F 부분이 날아갔어요. 여기 E와 F 부분이 허공에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허공에서 날아갔어요. 그쵸? 여기 E와 F만큼이 최고가격제 실시로 해서 허공을 날아가게 되고요. 이게 후생이 사람들의 전체 만족도가 없어진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도 붙여요. 사회적 웰페어가 손실됐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데드 죽은 거예요. 웨이 무게중자를 써요.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을 사자 써서 사중 손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돼요. 이 말이 싫어가지고 직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중 손실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조세에서는 나중에 초과부담 이렇게도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E와 F만큼이니까 시험 문제 이건 자주 나오는데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이 차이만큼을 자중 손실, 사중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품질 저하인데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네. 4번이 거기 사중 손실을 쓸게요.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하고요. 5번 품질 퀄리티가 이제 좀 떨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운 좋게 집을 구했어. 사인까지 했어. 암시장 해가지고 300만 원 내가지고 딱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에 갔더니 막 곰팡이가 막 쓸고요. 물도 잘 안 나오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얘기했죠. 아주머니 저기요. 비가 새서 곰팡이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좀 어떻게 보통 집주인이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학생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겠죠. 괜히 내가 죄지은 것 같아. 이전에 학생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싫으면 다시 없었던 걸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다시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곰팡이 좋아해요. 뭐 그냥 살만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웃고 있는 아줌마인데 뭔가 이게 강압은 아닌데 그냥 다 내가 미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퀄리티도 떨어지고 가격은 덤탱이 써서 비싸게 받고 이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루그만 책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맨큐 책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좀 너무 쉬워가지고 크루그만 책도 많이 보는데 읽을 거리도 많고 재밌어요.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원론인데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시험에도 좀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은데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최고가격제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그 교수님 책에서는 뭐 시장의 반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최고가격제 하에서 배분 방법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거 시험 문제 거리 아니 옛날 책들 스타일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희소하잖아요. 선착순 그게 하나 있고 배급 제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고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선착순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점 거기 보시면 선호가 반영된다라는 그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메커니즘이고 배급제도가 이게 공산주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평하긴 해요. 배급제의 전부 다 똑같이 날아가지니까. 근데 사실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옷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마음에 드는 옷을 만들어요. 그 비용 절감이죠. 똑같이 생긴 빨간 옷 티셔츠를요.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당 봄 여름에 입으라고 2장씩 줬어요. 이분은 행복하겠죠. 내가 원했던 빨간색 티셔츠. 이분은 싫어해요. 이분은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데 빨간 색깔 주면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선착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먼저 원하는 사람은 그 전날부터 밤새워서 죽치고 텐트 치고 그걸 끊기 위해서 줄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참고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임대료 규제 효과할 때 밑에 오른쪽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 하나만 보세요. 임대료를 규제할 때 우리가 단기보다 장기가 좀 탄력적이라는 거 그거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장기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수요는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옆에 가위같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주택난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되고 왜곡이 커진다 이런 건데 그거는 나중에 객관식 할 때도 몇 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요. 앞에 거는 복습한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또 앞에 다시 단기 1번서부터 막 또 봐요. 그럼 복습 시간이 너무 늘어나.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은 앞부분이고 의혹이 있으니까 그냥 뭐 말씀 안 드린 것도 다 밑줄 치고 보는데 뒤에 가면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요. 제가 보세요 하는 것만 반복해서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스스로 찾아가지고 보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보면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튼 이도 저도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최저가격제 하고 조세 파트 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문제도 조금 풀고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